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전서라고 하면은 한자의 그 초기 발생 단계의 전 단계의 글꼴을 우리는 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 특히 한자에 있어서 한자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는가, 한자 발생의 초기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국의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연구되어서 현재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양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형 문자로 한자도 역시 상형 문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한자의 발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문자는 문자이기 전에 어떤 결성 문자라고 해서 끈을 이어서 문자로 삼았다 하는 설이 있고, 결성 문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팔괘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에 지나지 않고 자료들이 사실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인 은대의 갑골 문자로부터 그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출발은 일반적으로 이 은대의 갑골 문자, 갑골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잡고 있죠. 갑골 문자는 은대 중에서도 은대 좀 뒤쪽에 와서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에 걸쳐서 조성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겨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자 자료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한자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약 3세기까지 이 시기는 주대로 해서 건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갑골 문자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다양하게 쓰여지던 시기의 글꼴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고대 갑골 문자가 조금 더 발전되고 확장된 상태의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대에 와서 진시황이 주나라 때까지 사용되었던 다양한 글꼴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시기로 해서 말하자면 전서라고 하는 글꼴의 정체를 전형을 수립하는 함으로 해서 이른바 소전이라고 하는 전서의 기틀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중국의 한자는 기원전 약 한 13세기 정도에서 진시황에 이르는 약 1000년 동안의 상형 문자의 형태를 띤 고대 문자로 쭉 1000년여간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은 30년 정도밖에 집정을 하지 못했죠. 그 뒤에 한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고대 국가의 그 뿌리를 다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특히 이 한대는 기원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한과 동한으로 이렇게 보통 양분이 돼요. 이 서한 시대에는 이 전서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던 그런 시기인데 비해서 동한 시대로 오면은 이 전서가 예서라고 하는 새로운 글꼴로 탈바꿈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고대 문자의 가장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100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조성되었던 중국의 한자는
지역이 방대하고 역사가 한 1000여 년 이상 끓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지역마다 글꼴이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른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시황이 1차적으로 그 자형은 정리를 하게 되었지만은 이 문자라는 것은 자형뿐만 아니고 문자라는 것은 자형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자의 이 세 가지가 사실 소리나 뜻이나 이런 것은 금방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언어나 문자가 굉장히 말하자면 혼돈스러웠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 후한 때에 와서 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계통을 가르고 문자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느냐 하면서 그 한자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뜻이라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하는 작업이 후한 때 이르러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후한에 허신이라는 사람을 댈 수가 있어요. 허신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한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으며 성격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음과 뜻과 의미를 분류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문자학이라고 하는데 문자학을 창시하는 시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신은 그의 연구의 대표적인 그 저서인 설문해자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중국 한자의 개통과 형성 과정 이런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결정적인 논전을 남기게 된 거죠. 이 설문해자는 중국 문자학의 거의 가장 핵심적인 저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중국 한자 연구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의 허신으로부터 시작한 이 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라든지 형이나 의미에 대한 한문자학이죠. 그 문자학이 대도가 되어서 쭉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한대에 시작한 것이 그 중간 단계에서는 비교적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청대에 와서 청대는 이 고정학이라고 해서 고대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풍을 고정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는 청대에 와서 새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문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대에 와서 다시 허신이 이야기한 이 고문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 제일 올라가면 이제 각골 문자, 근문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석 문자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 기점은 약 1899년이 이게 뭐냐면 이 최초로 각골 문자가 발견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 각골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중국 고대 문자에 대한 획기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각골문과 더불어서 건문은 그 이전에 많이 발견됐어요. 사실은 송대부터 건문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각골문자가 발견되면서 건문이 연구가 역시
이 갑골문과 더불어서 고대 문자의 연구에 하나의 큰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 자체의 연구를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갑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길 정도예요. 갑골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생길 정도로 있고, 건문도 뒤에 건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또 따로 한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학이라고 하는 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문자학에서 중국 고대 문자에 대한 학문이 구체적인 결실을 맡게 되는 것이 청대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중국 서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전서에 대한 최초의 한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학의 뭐 대표적인 학자를 든다면 대표적인 학자, 여러 학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학자만 정도만 되긴 하죠. 이 갑골학에는 나진옥이라는 나진옥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로 되어 있고, 나진옥의 왕구교, 동작빈, 광만약 이런 학자들이, 쟁쟁한 학자들이 있고요. 건문학에 있어서는 오대징이라는 학자와 그 외에도 손이양 이런 학자들이 이런 학자들이 건문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나라에 와서 대표적인 고대 문자학의 그 기치를 든 사람은 이제 고연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연무 외에도 당난이니 당난 귀복, 왕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학자로서 갑골학의 나진옥, 건문학의 오대징, 그리고 청대의 고연무의 정도로 이 시대의 문자에 대한 연구학자로서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허신이 설문회자에서 중국의 고대 한자는 어떻게 생겨나면서 조성되고 발전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국 문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는 설문회자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특히 중국의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그때 한자의 조성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서라는 게 있어요. 육서라는 게 있죠. 이 서에 대한 6가지 이야기인데, 이 육서라는 것은 제가 그 서예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주례에 유예라는 게 있다 그래서 유예, 그죠? 그 중에서 예악, 사어, 수라고 했죠. 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서를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라는 이 서는 이 육서를 이야기하는, 사실 육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의 조성 원리와 그 형태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조성 원리. 자, 그래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육서라는 것은 뭐냐? 한자가 조성되고 만들어진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원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중국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한번 살펴보기로